전북에 사흘째 많은 눈이 쌓이면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완주군 환경시설 공사 수주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중개업자를 구속한 가운데 핵심 브로커가 잠적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에서도 장애증명서를 위조해 부정 입학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진안군이 20억 원을 들여 만든 농산물 체험 가공 시설이 문은 열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늘 해제됐지만 사흘 동안 쏟아진 눈으로 버스와 비행기 선박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폭설에 이어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까지 찾아와 내일 아침 진안의 수온주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오지, 산골 마을이 온통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폭설에 마을 주민들은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고립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눈 치우고 있습니다.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집 앞 눈조차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제도 하루날 눈 실고 나가도 못 오고 또 오늘 또 11시 되더라까지 눈 실고. 임실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길에는 사람이 다닌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요. 눈은 이렇게 어른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현재 임실에는 28.5, 군산 새만금에는 27.7cm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치면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군산과 부안 등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2에서 5cm가량 더 오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오늘 하루 전주에서는 4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일부 구간만 운행하거나 아예 멈춰섰습니다. 군산공항의 항공기와 서해연안의 여객선도 사흘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눈은 잦아들었지만 매서운 추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10개 시군의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진안의 수온주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져 휴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사흘째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고 교통사고만 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진 임실군의 한 염소사육 농가. 철제 구조물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새벽에 쏟아지다 보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니까 그냥 와장창 무너지더라고. 눈폭탄을 맞은 인근의 한 돼지 농가는 지붕이 사라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도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장수군 산서면에선 퇴비 저장 시설이 무너져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최고 24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눈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눈길 사고만 500여 건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폭설에 이어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도로가 언 곳이 많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검찰이 완주군의 환경시설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중개업자를 구속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이 중개업자와 완주군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핵심 브로커가 잠적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빗물과 함께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시설입니다. 45억 원이 들어간 이 공사는 광주의 한 환경시설 업체가 맡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또 다른 브로커 A 씨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돈이 완주군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는 A씨가 잠적하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나 우리 운영 조례에 맞게 위원이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량입니다. 그것까지는 누가 다칠 못하죠. 공사업체와 완주군의 연결고리가 됐던 핵심 브로커가 잠적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교대에서 장애 증명서를 위조해 부정 입학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주교대는 다음 주 교수회의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전주교대에 입학한 A씨. 당시 A씨는 시각장애 6급 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해 전주교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지원자는 A씨 1명뿐이었습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미달이 잦은데 A씨는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가 제출한 장애 증명서가 허위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기관이 있잖아요. 증명기관이. 그래서 저희가 발급기관에 공문을 의뢰를 한 거죠. 이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한 거죠. 교육부는 A씨가 장애인 증명서 위조를 위해 유명 입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데 교대라는 그런 미래 선생님이 된다는 그런 특수성 생각하면은 더더욱 말도 안 되고 확실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교대가 입학 당시 장애 증명서 허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적발했을 수도 있어 학교 입학 행정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부정 입학자가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할 때 허위 증명서 제출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주교대는 다음 주 교수회의를 열어 부정 입학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진안군이 2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체험 가공시설이 준공된 지 열흘도 안 돼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시설을 돌리고 싶어도 농산물이 없어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준공된 특산물 가공 체험장입니다. 600제곱미터 규모의 고춧가루, 참기름, 장류 등을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자외선 살균기, 고춧가루 해쇄기, 선별기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시설은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 참깨, 콩 등을 매입해 가공해야 되지만 농산물이 있어야 될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공할 농산물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가을이나 고추 같은 거 나올 때가 지내서 없어 할 데가 없어 지금 가공을 못해요. 결국 농산물을 수확하는 올 여름까지는 시설을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 가을에나 이제 여름철에 고추 날 때 그때나 이제 또 전극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대로라면 시설이 가동되더라도 1년에 서너 달밖에는 가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을 활용한 체험, 숙박도 여의치 않습니다. 마을 간사를 지원해주는 특별한 체험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마을 사업을 운영할 확실한 책임 주체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설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추진돼 온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됐지만 수익 사업은 실패하고 관리도 부실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무주군의 이 마을에는 지난 2012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농산물 판매장도 이 사업의 하나로 지어졌습니다.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취지였지만 지난해부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으니 솔직히 참말로 우리 마음에도 안 좋죠. 한 1, 2년은 농산물을 판매했어요, 여기서. 마을 안쪽에 지어놓은 전통공예 체험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예 체험이 목적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없어요. 강사가 없어서 체험을 할 수가 없었죠. 시험은 언제부터 중단된 거죠? 체험은 2011년도에서 2011년도 말에 끝난 거죠. 한 곳에 최대 7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사업을 끌고 갈 추진 주체 없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100억을 갖다 주면 뭐냐 이거야.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민간 컨설팅 업체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집행이 끝나면 모두 손을 놔버리는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민간 컨설팅 업체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군에서 사업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마을 사업에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를 맡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과 수익 사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보완돼야 합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판에서는 지난 14년간 추진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보완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출마 유언비어가 나오는 데다 전북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3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출마 선언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개월가량 빠른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굳히지 못하자 이른 출마 선언을 통해 지지자들의 표심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북 출신 최규성,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규성 전 의원은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전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김성주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정진세 도의원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이,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세금을 낭비했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 1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지하 1층 배관에서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났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에 따라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